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강의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되어서 한 18개월 정도 공백이 발생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영어 학습과 관련된 영상들을 여러분께 구비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부를 해볼 것은 보통 영어를 함에 있어서 그 영어 그 글을 어떻게 읽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즉슨 우리가 어떤 시험 같은 것을 볼 때 그 글을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플이라고 해서 미국 대학을 진학을 할 때 흔히들 비미국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 바로 토플 시험인데 그 토플 시험 중에서 리딩 지문을 같이 공부해 보면서 어떻게 읽어야 된다. 영어 글을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어려운 학술 지문 같은 토플 지문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이트보드로 넘어가서 같이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 가겠습니다. 자, 저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토플 같은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쫙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글 같은 경우에는 문단이라고 해서 문장의 시작을 한 칸 띄게 되면은 이 문단이 시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단이 언제 끝나나 하면은 다음 들여쓰기 때 문단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부터 새로운 문단이 이렇게 쭉쭉쭉 진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쭉쭉쭉. 그래서 어떤 글을 보시든 간에 이 문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단에서 핵심 내용은 1번 핵심 내용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문단에서 2번 핵심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문장에서 3번 핵심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흔히들 여러분들이 글을 쓰거나 읽게 되실 때 이 문단들의 핵심 내용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뭐 미국의 역사와 관련된 주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은 뭐 어떤 시기에 독립을 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이건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뜬금없이 이번 문단에 갑자기 뭐 프랑스의 역사, 한국의 역사 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은 옳지 않은 글이 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토플 지문 같은 것들은 항상 검수를 거쳐오는 거기 때문에 A 모든 문장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저희 공부를 할 때 1번은 미국 역사 관련된 거고 2번은 한국 역사 관련된 거네. 1번은 한국 역사, 1번 문단은 미국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 2번 문단은 한국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2번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역사를 비교해서 미국과 한국의 역사 사이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그 무엇이 바로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주셔야 하는 것이 글은 토플이나 뭐 영어, 토익 같이 시험에 나오는 글들은 여러 번 검수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글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이 글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 하는가 그것이 글을 읽는 데 참으로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글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우리가 A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우선 이 A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 말을 해줍니다. 대부분 첫 번째 분단에서요. 그리고 나서 이 A와 관련된 것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 꼬리를 물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여러 번의 토플 지문을 읽어봤을 때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되는 것은 다음 문단을 이해할 때 참으로 중요하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A 첫 번째 첫 문단을 읽었을 때 언급된 A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이 결국 이 글의 중심 내용일까는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A 첫 문단에 나온 것들을 파생으로 두 번째 문단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최종적으로 B라는 주제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 첫 문단을 읽어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이 설령 주제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B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거나 글을 읽어주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플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토플 같은 경우는 항상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10문제 중에서 가장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에서 자, A부터 B까지 A부터 F까지 있습니다. 세 개를 골라서 써머리 해보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이 써머리, 결국 이 써머리라는 것은 우리가 글을 읽고 최종적으로 이 글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 글이 어떤 큼지막큼지막한 중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를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이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모든 글의 내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 내용, 당연히 말하는 거 아니겠죠. 예를 들면은 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이다. 맞죠?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핵심 내용일까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뭐 대한민국은 뭐 몇 명의 원내대표, 몇 명의 뭐 지금 역사. 사실 그런 것들은 물론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글을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할 때는 결국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 하나가 중요한 것이지 그 밑에 세부적인 정보들은 결국 추가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서머리 같은 것을 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이 서머리 같은 문제를 푸실 때도 분명히 틀린 내용 아닙니다. 이 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글의 중심 내용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했는데 이 곁다리는 결국 중심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중심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글의 핵심 내용이다.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짧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곁다리로 빠진 정보들은 결국 글의 핵심을 이해할 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심 내용을 꼭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 중심 내용을 찾는 방법은 결국 이 글이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글이 지속적으로 어떤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를 찾고 이 언급된 내용이 이 문단에서 부가적인 내용을 이용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그래서 결론되는 도출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도출되는 결론은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글을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단어, 핵심 개념 파악하고 이 핵심 개념이 있을 텐데 이 핵심 개념이 이 글 전체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어떤 방식, 대조, 비교, 뭐 여러 가지 될 수가 있겠죠. 실험. 어떤 방식으로 이 글의 핵심 내용이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글을 읽는데 한 수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